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TF를 발족하고 단순 권고를 넘어 법 개정까지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오래도록 뿌리 박힌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는 선진화될 수 있을지,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없는지 이번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금융당국이 19일부터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TF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별 점검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그동안 말들이 많았죠.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관행이 지배구조가 좀 부진적이다 또는 끼리끼리 해먹는다,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밸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금융사들이 거기에 맞추지 못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고, 사실 이번에 이제 선진화 TF가 만들어진 건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이사의 독립성, 그러니까 이사회의 독립성이 과연 있는 거냐. 왜냐하면 지주사나 은행의 CEO들이 사회이사를 임명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뭔가 트렌치를 판다, 그래서 참호를 판다 그럽니다. 네.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 승계 이슈인데, 은행장을 했던 사람이 회장하고 회장이 다시 은행장, 이런 구조가 계속 돌아가면서 왜 이너서클끼리 해먹느냐라고 하는 이제 불만이 좀 많이 나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이슈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금융권의 CEO들이 과도하게 보수를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불합리한 관행들이 많이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권 지배구조 개혁 TF가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현장과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경영 연속성에 대한 훼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논지는 왜 자꾸 금융권 CEO들이 연임하려고 하느냐, 왜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하느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권 CEO가 오래 하는 게 과연 문제인가? 연임하는 게 문제인가? 아니면 그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게 문제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금융권의 실적이 과연 나쁜 거냐? 그 금융지주사의 엄브렐라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나쁘냐?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네. 연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사람 계속 한다든지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가 성장을 했고 제대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뭔가 경영을 제대로 했다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런 부패한 이너서클이다, 경영 연속성의 훼손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영 연속성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들이 나름대로 승계 구도를 만들어 왔고 훈련, 트레이닝을 해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트랙에 있는데 이거를 자꾸 흔들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사실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금감원이 형식적 이행 관련해서 최근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과거에 발생해서 수정을 완료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점검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시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금융권의 관행들을 좀 보면 이미 우리가 제도도 많이 만들어놨고 상법 개정안도 있고 지배구조법도 있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게 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주사의 회장을 만들 때 롱리스트를 만드는데 그거 바로 직전에 이사의 재임 연령, 가능 연령을 만 70세로 바꾼다든지, 혹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서류 접수를 하려면 15일을 줘야 되는데 캘린더 데이로만 15일을 주고 실제 영업일을 5영업일 내에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후보군은 되게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킬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후보군을 만들려면 이런 스킬을 가진 사람들 후보군으로 넣겠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소비자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하고 리스크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같이 묶어서 하나의 통으로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고 뭐 보안하고 무슨 소비자 보호를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킬셋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사회이사 평가를 할 때 지금 사회이사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외부 기관들이. 근데 그거를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그 사람이 이사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전문성이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됐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자기 내부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한다든지 이런 방식이라서 실질적으로 이사회 독립성과 이사의 전문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금감원의 목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또 한편 주주 권리 강화의 방안으로 주주 추천권 제도 그리고 국민연금 사회이사 추천권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의 약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이 이제 2014년에 독립이사제를 도입을 하고요. 2015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국민연금이 있죠. 일본 국민연금도 과거에는 주주를 강하게 이사를 강하게 추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영에 간섭한다 이런 걸 잘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즉 수탁자 책임이죠. 내가 국민의 돈을 맡아갖고 있는데 그 돈을 투자한 회사가 제대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 지배 구조에 관여를 해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자기의 뜻을 대리할 수 있는 이사를 추천해야 되고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예컨대 사모펀드라든지 개인 대주주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풀 안에서 좋은 사회, 전문성 있고 독립성 있는 사회이사들을 골라내는 게 이사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특히 국민연금 추천 이사제는 반발의 목소리도 조금 크다고 알고 있는데 네. 특히 관치금융 우려, 결국 결과 책임은 금융사가 지는데 의사결정에 정부가 좀 관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의 지분율이 대체 다 8%예요. 가장 큰 주주거든요. 네. 그 주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스튜어드십 코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국민연금공단이 이사를 추천할 때 정부가 추천한 이사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국민연금 스스로 이사의 풀을 갖고 거기서 정말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이사들을 자기들 풀에서 그 회사에 적정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정부 입금을 차단하는 게 될 테니까 네. 아주 바람직한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죠.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TF 논의 결과에 따라서 법 개정도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여기서 법 자체로 바꾸는 건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실행 가이드라인,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고 예컨대 사회이사가 CEO와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는지 그 사회이사들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그 사회이사들은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객관적으로 기록이 되고 공시가 되고 평가가 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굳이 법을 지금 바꾸지 않아도 이미 대부분 다 시스템이 다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노력보다는 조금 더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차원에서의 변화. 이게 이제 금융감독 기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거래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 양쪽이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 사업과 관련해 논란과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